있습니다. 자, 공통수학 2입니다. 8번 피드백부터 가볼게요. 52페이지에 8번이고요. 자,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아니, 원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일 거야. 원이 있는데 직선을 그렸을 때 이게 만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끝. 그러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문제를 읽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근데 이게 공통수학 1 때도 마찬가지야. 이제 여러분들 3월부터 다시 앞부분부터 공부하겠죠? 새로운 책과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서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 계속 어떤 상황을 줬는지를 잘 인지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 그냥 생각 없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봐봐.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했을 때 안 맞나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잰 게 반지름보다 더 커야 돼. 그럼 너한테 필요한 건 원의 중심 필요하고요. 원의 중심 필요하고 반지름 필요하고 그 다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한 상황이겠지? 됐잖아. 그럼 원의 중심, 반지름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기 원의 방정식이 써 있네요. 여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우리가 중심이 누군지 반지름 누군지 말할 수 있어야죠. 일단 모습은 안 이쁘니까 정리합시다. 짝지어서요. x 빼기 1의 제곱. 짝지어서요. y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여기 제곱하면 2, 제곱하면 1, 5가 생겼죠? 그럼 빼기 5를 붙이면 빼기 10이네? 넘어가서 플러스 10. 이 정도 암산 괜찮죠? 끝. 그럼 얘는 중심이 누구였다? 1, 마이너스 2였고 반지름이 누구예요? 루트 10입니다. 우변에는 반지름의 제곱값이 와요. 끝. 됐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y는 3x 플러스 k까지의 거리를 관찰했을 때 그 거리가 반지름이 루트 1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만 처음 그렸던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겠음? 됐죠? 그러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1, 마이너스 2라는 점과 3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시운값분의 x좌표 대입하고요. y좌표 대입하고요. 그 다음 분자에는 절대값 씌워야 되겠죠. 그게 루트 1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되지? 그럼 결론 절대값 k 플러스 5가 10보다 큼. 절대값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0보다 커요. 그 말은 k 플러스 5가 플러스 10보다 큰 수이거나 k 플러스 5가 마이너스 10보다 더 작은 애가 오면 거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요. k는 5보다 큰 수이거나 넘어가서 k는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수가 오면 되겠는데 음의 정수 k의 최대값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거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16이겠네요. 끝. 됐죠? 답입니다.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있음. 그럼 여기까지 딱 읽고 나서 이 생각이 들어야지. 어머, 원이 있어. 그리고 직선이 있는데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만나게 그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이 A라는 점이면 요 점은 B라는 점이래. A, B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래.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이 A, B를 현이라고도 묻죠. 현. 원에서 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나왔을까? 라고 하면 아이디어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로 가요. 분명히 원의 중심이라는 게 있을 거야. 원의 중심에서 A라는 점까지 딱 그으면 이게 반지름. 마찬가지 B까지 딱 그으면 얘가 반지름. 인 거 아님? 그럼 얘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밑변을 향해 수직으로 딱 내리꽂으면 이게 2등분 되는 거 아니겠음?
그럼 요 길이가 몇이었다? 루트 5겠네요. 두 개가 2루트 5니까. 그럼 나는 여기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보자고. 이 삼각형을 보자고. 왜 안 쓰죠? 이 삼각형을 보자고. 이 삼각형을. 그러면 자, 삼각형 갖고 옵니다. 중심좌표가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마이너스 2,3. 아, 직선 누군지 알잖아. 3x 빼기 4y 플러스 8.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길이 알아? 루트 5도 알아? 그럼 반지름 길이 내가 왜 몰라? 피타고라스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좌표 마이너스 2,3에서 직선까지 3x 빼기 4y 플러스 8은 0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겠구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루트 25 5분의 x좌표 대입하죠. 마이너스 6 y좌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4, 32 플러스 8 이거의 절대값. 이게 바로 거리. 요 길이가 되겠다. 자, 계산해 봅니다. 몇이에요? 5분의 이거 몇이니 분자? 10.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몇인 거야? 2네. 야, 요 길이 2야. 됐죠? 그럼 제곱 더하면 5하고 4 더한 값 몇이야? 9네요. 반지름의 제곱이 9였습니다. 그럼 반지름은 몇인 거야? 3이겠습니다. 끝. 답이네요. 봐봐. 15번 문제. 점 P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이 QR이야. 원의 중심 C라고 할게. PRC Q 둘레의 길이를 구해줘 라는 상황이죠. 그럼 일단 나한테 필요한 게 보입니다. 원의 중심이 필요하네요. 원의 중심이 언급됐으니까 원의 중심 필요하네. 그럼 원의 중심 구하는 그 과정에서 반지름도 구하고 다 구하지 뭐. 그럼 첫 번째 원의 방정식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자 보세요. 제곱하면 9가 생겼죠? 그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플러스 2. 됐지? 그럼 중심이 누구? 0,3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일 거야. 이런 원이 이렇게 있나 봐. 중심 누군지 반지름 누군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은 거야. 그럼 이 점에서 원에다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해. 그럼 당연히 저 점은 원 밖에 어딘가에 이렇게 위치할 거고 이 P라는 점에서 원을 향해 접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접하는 선 하나 그릴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선 하나 또 그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접하니까 당연히 접점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일 거라고. 이 점을 Q하고 R이라고 한 다음 원의 중심좌표를 콩 찍어서 얘를 C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PRCQ 얘네들 연결해서 만든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라. 됐습니까? 그럼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하자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어차피 요 길이는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겠어? 루트 2겠지. 그럼 우리는 P에서 Q까지의 길이, P에서 R까지의 길이 이 둘이 같다는 건 알고 있잖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점 P에서 원의 중심까지 드립다 내리꽂으면 위아래 삼각형 두 개 보일 거 아님. 이때 위에 있는 삼각형 직각삼각형, 밑에 있는 삼각형도 직각삼각형. 맞아요? 그럼 요 길이 루트 2, 여기도 루트 2니까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RHS 합동이잖아.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는데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아. 합동이네. 그래서 우리가 각이 2등분인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내심 외심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막 돌리는 문제들 풀어봤다고 중학교 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나는 P에서 Q까지 요 길이가 필요하거든.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지금.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 다시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우리 P에서 C까지 요 길이만 알면 피타고라스로 당연히 요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음? 그럼 P에서 C까지
PC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게. P좌표 4,43. 그럼 C좌표 원의 중심이었죠? 0,3.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자.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합니다.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빼면 6이네요. 제곱해 주시고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PC 두 점 사이의 거리 몇이에요? 루트 52. 됐죠? 요 길이가 루트 50이었어. 그러면 피타고라스 얘기할게요.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하면 여기 제곱값 5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얘 제곱하면 2인데 제곱하면 52니까 빼주면 여기 제곱이 몇이었다? 50이었다. 그럼 PQ 길이 몇이었다? 루트 50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결론. 사각형의 둘레 길이 구해줘. 루트 50이 2개, 루트 2도 2개. 됐죠? 참고로 루트 50은요. 5루트 2. 됐습니까? 그럼 5루트 2가 2개니까 10루트 2. 거기에 루트 2 2개 더 더해주네요. 12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보셔야 되는 건 뭐다?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당연히 모를 수 있어. 여러분들 뒤에 있는 정답 해설을 보셨을 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땡큐인데 안 그려져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너네는 실제로 그려보면서 눈으로 관찰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 뭐 할지가 보인다고. 됐죠? 그려주시고 거기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서 답을 찾아주세요. 15번이었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서 17, 18 두 문제죠. 17번입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 P하고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 2래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나 봐. 문제에서 준 상황이죠. 원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그리고 직선하고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콕 잡아서 이 점에서 어떤 직선까지의 막 거리를 재봤어. 그랬더니 제일 짧은 거리가 2가 나왔대. 그럼 직선이 어디 있어야 되겠니? 당연히 요 밖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최소 거리는 어떻게 됐을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뺀 요 길이가 2였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야. 어머니 많이 하셨어요? 왜 괜찮아?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네. 네.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이 원의 중심 누군지 알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 반지름을 쏙 빼면 그게 2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관찰하면 뭘 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지. 그럼 원의 중심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식변형을 해야 되겠네요. x 더하기 5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자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4 그럼 29가 생겼죠? 마이너스 29 붙여주고요. 넘깁니다. 그러면 29 빼기 k가 되겠네. 됐죠? 그럼 중심이 누군 거야? 마이너스 5,2인 거야. 그럼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나 한번 재볼래? 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5,2에서 왜 이렇게 안 나와? 마이너스 5,2에서 직선까지 4x 빼기 3y 플러스 1은 0까지 자 거리를 한번 재보면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루트 25분의 5분의죠. x좌표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y좌표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거기에 플러스 1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5분의 25 그럼 몇이에요? 5가 될 겁니다. 와, 요 길이가 5였대. 그러면 반지름이 몇이었다는 거냐? 3이었다는 거겠네.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의 제곱값 29-k 자리에 반지름의 제곱 9가 오면 되겠지? 그럼 k는 누구야? 20이었겠다.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상황에 맞게 그냥 해석해주고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때 필요한 식들을 그냥 써주시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쓰세요. 계속이요. 자, 18번입니다. 오늘 오답 정리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럼 숙제가 아까 그 괜히 풀었다. 숙제 그냥 내줄 걸. 숙제 없으면 너네 또 감 떨어지잖아. 뭔지 알지?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원 위에 어떤 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 위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 P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를 막 쟀는데 그 거리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거기에서 반지름을 딱 빼주면 왜 안 써져? 왜 이렇게 안 써져? 됐죠? 잘 안 써졌어. 반지름을 싹 빼주면 이게 최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다 반지름을 더해주면 그게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는 최소와 최대값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분명히 우리는 최소 최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일단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중심 1,43. 그럼 거리를 구해야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바로 쓸게요. 제곱제곱도에서 루트 2분의 x좌표 대입하고요. y좌표 대입하고 그 다음 절대값 뽕 씌워버리면 되는 거잖아. 루트 2분의 8 누구예요? 4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4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루트 2인 게 지금 내 눈에 보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인 3루트 2가 나올 거고 더해주면 최대값인 5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펜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5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봐봐. 우리 이 점에서 요 길이가 최소고 뚱 뒤로 가서 이 점에서 요 길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야. 그럼 거리는 최소 3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 5루트 2보다 작거나 같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거리를 다시 3루트 2는 루트 18보다는 클 거고 5루트 2는요 루트 50보다는 작은 범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사이에서 자연수가 나올 수 있는 값을 찾으면 되잖아. 루트 18보다 큰 자연수 누구 있어요? 루트 19가 자연수는 아니죠. 루트 25 얘 5잖아. 그치? 루트 36 얘는 6이잖아. 루트 49 얘는 7일 거 아니야. 그럼 거리가 5가 되게 하는 값이 분명히 원 위에 어딘가에 있겠지.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자, 요 길이가 3루트 2였으니까 루트 18이었으니까 얘보단 좀 길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 있으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한 이쯤? 됐죠? 요 길이가 한 5가 되는 값 두 개 있을 거야. 그럼 6이 되게 하는 값은 한 이런 데 있겠죠? 6이 되는 거 또 두 개 있을 거야. 그럼 거리가 7 되게 하는 값은 뭐 요런 데 있겠죠? 두 개 있을 겁니다. 됐음? 그럼 결론.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몇 개 있을까? 5가 되는 거 요쪽에서 하나, 요쪽에서 하나 두 개. 6인 거 여기서 두 개. 7인 거 여기서 두 개. 그럼 총 점은 몇 개? 6개가 되겠네. 6개. 끝.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18이었습니다.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와 최대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이 몇 개인지 세보고 그럼 점을 어디다 찍으면 될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해 주시면 점의 개수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요.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자, 접선 얘기 좀 해볼게요.
그 55페이지에 15번 문제만 한 번 더 보고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55페이지에 15번 문제만 한 번 더 보고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잘 들어보시고.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봐봐. 다음 이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접선이 있대. 그럼 다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점에서 원에다가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야.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접하는 접선 그릴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결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좌표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될 거라고. 마찬가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도 똑같이 2가 나오겠죠. 그럼 도대체 이 파란 직선이 누군데요? 라고 하면 다음 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꼭 지나는 점일 거야. 그럼 내가 지나는 점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럼 뭐해? 모른다고 해. 그럼 직선 방정식 y는 기울기는 나도 몰라요. m 대신 x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는 순간 y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상황.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과 원의 중심 0,0과의 거리를 쟀을 때 접선이 돼야 되니까 반지름인 2가 나와야 되겠지. 끝입니다. 그러면 자 직선 방정식 정리해 볼게. mx 마이너스 y 플러스 4m 빼기 2는 0하고 0,0하고의 거리를 잽니다.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x에 0, y에 0 대입하면 절대값 4m 마이너스 2 그것이 거리인 2가 된다. 그럼 양변에 곱해주면 절대값 4m 마이너스 2는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아 양변에 왼쪽은 절대값 오른쪽엔 루트 있네요. 양변에 뭐 해줘?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양변 제곱해주면 16m제곱 빼기 16m 플러스 4는 4m제곱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2는 제곱하면 4니까. 됐죠? 그래서 넘기면 12m제곱 빼기 16m은 0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m 공통인수 묶어요. 12m 빼기 16은 0. 그럼 m 자리에 누가 오면 돼? 0이 오거나 12분의 16이 오면 되겠죠. 8은 아니고 다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3분의 4가 오면 되겠죠. 12분의 16. 됐죠? 그래서 m은 0 또는 3분의 4일 때 그럼 뭐 해주면 됩니까? 그냥 이런 데다 넣어주세요. m 자리에 0이 온대요. 그럼 마이너스 y 빼기 2가 0이니까 y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직선. 됐죠? 1차 아닙니다. 아니면 m 자리에 3분의 4가 오니까요. 3분의 4x 빼기 y 플러스 3분의 16 빼기 2는 0. 됐죠? 분수라서 너무 싫어요? 3을 다 곱해주세요. 4x 빼기 3y 플러스 16 빼기 6은 0. 정리해서 쓰면 되겠지.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답이었습니다. 해서 55번 문제. 결론은 뭐한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계속 접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뒤로 갔어. 57페이지에 9번, 11번 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2,4라는 점에서 잘 써지는데 원의 그은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 일단은 너한테 필요한 건 이거부터야. 이 점에서 이 원에다 그은 접선이 먼저 필요해. 접하는 선.
그럼 접선 방정식을 먼저 알아냅시다. 이런 상황이죠. 방금 봤던 문제랑 똑같이. 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 있어. 2,-4라는 2,-4라는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뿅 그려볼 거야. 그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을 거야.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도 알아낼 수 있니? 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10이 되겠지. 그럼 이 직선 방정식이 뭔데요? 라고 하면 기울기는 나도 몰라. 대신에 x에다 2 넣는 순간 y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그러면 mx-y 빼기 2m-4는 0이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 0,0하고 거리를 관찰했을 때 몇 나와야 됩니까? 반지름인 루트 10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어볼게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는입니다. y는입니다. 그럼 절대값 2m 플러스 4. 그것이 루트 10. 그럼 다시 절대값 2m 플러스 4는 루트 10m제곱 플러스 10이 되겠지요. 자, 양변 제곱해 줄게요. 4m제곱 플러스 16m 플러스 16은 10m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양변 제곱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6m제곱 빼기 16m 마이너스 6은 0인가 봐요 라고 할 거고, 아유 양변에 2를 다 나눠 볼까요? 라고 하면 나눕시다. 3m제곱 빼기 8m 빼기 3은 0이야. 이게 3m하고 m, 여기 1하고 3인데 밑에다 마이너스 주면 인수분해가 됐구나. 야호. 이렇게. 그럼 m에 올 수 있는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오겠지. 하하하하하. 그렇겠구나. 그럼 문제는 뭐냐? 너는 지금 접선 두 개하고, 다시 말하면 m이 3일 때의 접선과 3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이 접선 두 개를 긋고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말해주면 된다고. 됐음? 그러면 이 선생님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접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접선 두 개 딱 그린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었겠지 뭘, x축. 그래서 x축하고 이 직선 두 개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말하면 된다고. 됐습니까? 됐음? 그러면 자, m이 3일 때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자 직선 방정식을 갖고 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 시작이죠. 자, y는 기울기가 3일 때는요 이렇게 써질 거야.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써지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요 무조건 2,-4 지나, 얘도 마찬가지 무조건 2,-4를 지나죠.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은 당연히 2,-4입니다. 둘 다 만나니까. 대신 얘는 기울기가 3이야. 올라갈 거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내려갈 거야. 됐음?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요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3이니까 올라가고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내려갈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음. 받아들임? 그럼 이때 우리는 x축과 두 직선에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하잖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x축이랑 만나는 두 점 있겠지. 여기서 여기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x축 밑으로 몇 칸 내려왔어? 4칸 내려왔잖아. 그럼 높이는 4겠네. 그럼 너는 뭐만 있으면 돼? 밑변만 있으면 되겠죠. 밑변 어떻게 구해? 두 직선이 각각 x축과 만나는 교점만 찾으면 되겠죠. y가 몇일 때? 0일 때 x값 2개. 그래서 첫 번째 직선 y가 0일 때 x값 y가 0이라고 합시다. 넘어가면요 x-2가 3분의 4겠죠. 그럼 x가 누구야? 3분의 10 될 겁니다. 두 번째
y가 0일 때 x값. 그럼 이거 넘어가면 3분의 1 x 빼기가 마사니까요. x 빼기 2는요. 양변에 3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x는 누구야? 마이너스 10이겠네요. 그러면 x가 3분의 10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0일 때 그럼 밑변의 길이는요. 둘이 뺀값 얘기하면 되겠죠. 둘이 빼주시면 3분의 40. 얘가 밑변일 거고 높이는요. 밑으로 4칸 내려왔다며 4가 될 겁니다. 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답이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0 곱하기 4. 약분 쳐주시면요. 3분의 80 해서 답은 4번. 오, 숫자 더럽네. 가 나옵니다. 해서 마지막에서 이 넓이 구하는 과정까지 가는데 결론은 그게 내 눈에 보인다고. 난 뭐만 있으면 돼? x축과 만나는 두 점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는 다 얘기할 수 있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9번 봤고요. 자, 마지막 과제에서의 문제 11번이네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시간 애매한데. 자, 11번입니다. 자, 보실게요. 1,0이라는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y절편을 구해주세요. 자, 아까 했던 패턴, 방금 했던 패턴과 동일하니까 바로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 접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울기는 나도 몰라. 근데 x에다 1 넣으면 y는 무조건 0 나와. 두 번째, 접한다고 했습니다. 원의 중심좌표 0,3에서 다음 접선까지의 거리는요. 반지름인 루트 5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 mx-y 빼기 m은 0이라는 직선과 0,3까지의 거리는 루트 5가 나와야 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에 0, y에 마3 넣으면 3-m의 절대값이 루트 5가 나와야 해. 가 될 거고 넘겨서 절대값 3-m은요. 루트 5m제곱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양변을 제곱해보면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9는 5m제곱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4m제곱 플러스 6m 빼기 4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양변에 2를 나눠서 m제곱 3m 빼기 2가 0인가 방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2m하고 m 곱하면 2m제곱 1하고 2 곱하면 2 위에다 마이너스 줘야지. 됐죠? 그럼 결론 2m-1 m 플러스 2는 0이니까요. m에 올 수 있는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가 올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m이 몇일 때? 2분의 1일 때. 그때 우리는 접선의 y절편값 구해주세요. m자리에 양수 넣어서 말합니다. y는 2분의 1 x 빼기 1. y절편이에요. 누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값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겠네요. 됐죠? 정리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직선도 얘기했고 점도 얘기했고 원도 이야기해 봤으니 그럼 이 무수히 많은 도형들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관찰해 볼 겁니다. 자, 이동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평행 이동할 때는 방향을 줄 겁니다. 누구와 평행하게 이동할지 해서 첫 번째 우리는 평행 이동을 볼 거야. 평행 이동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 자, 좌표 평면의 X축은 가로선이죠.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합니다 라고 하면 좌우로 이동한다는 얘기를 뜻한다고 보시면 돼.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합니다라고 하면 좌표평면에서 y축은 세로선이죠. 위아래로 이동하는 걸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한다라고 하시면 돼. 자, 하나 더 수치를 얘기할 겁니다. x축의 방향으로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또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하게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할 거야 라고 하면, 자, 양수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음수로 마산만큼 이동해야 하면 어느 쪽? 왼쪽으로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y축의 방향으로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을 때라고 하면, 자, 양수 방향으로 y축을 향해서 이동한다,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면 위로 3칸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만큼이면 밑으로 2칸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에 대한 이야기를 평행이동이라는 말로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대각선 이동은 없어요. 상하 좌우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하냐? x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혹은 y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얘기할 거고, 이때 x축에서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으로 이동했음, y축에서 양수면 위로, 음수면 밑으로 이동했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됐죠? 자, 이게 첫 번째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들한테 이 평행 이동을 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점의 평행 이동과 두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자, 점과 도형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점과 도형을 구별합니다. 되게 간단해. 점, 몇 컴마 몇. 이게 점이에요. 됐음? 그럼 도형은 점이 아닌 건 다 도형입니다. 직선, 도형입니다. 원, 도형이에요. 포물선, 도형입니다. 됐지?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점들의 모임은 다 도형이라고 인지합니다.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평행이동에서 점의 평행이동을 얘기할 땐 이렇게 부연 설명해드림. 상식.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점의 평행이동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냉정하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어렵지 않아. 그럼 도형의 이동은요, 비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형은 약간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나 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관찰해 주시면 돼.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만 얘기해 드립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지금 딱 말하면 여러분들 점의 평행 이동 끝나요. 자, 좌표 평면에 1,2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P라고 할게. 자, 점 P의 좌표는 1,2예요. 자, 내가 이 점 P라는 애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X축 좌우인데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몇 칸 가면 돼? 2칸 가면 되겠지? 그럼 Y축 방향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1칸 내려오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점 P는 어디 가서 찍힐까? 점 P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3,1 됐죠? 그럼 뭐야?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해? 여기다 그냥 2를 더해주면 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또 더해서 써주면 돼. 끝. X축으로 이동한 양만큼, Y축으로 이동한 양만큼 그냥 더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상식이요. 끝. 이게 6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한 겁니다. 끝났어요.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거든. 자, 볼까? 1번 문제. 이거 다 풀면 숙제가 없는 거잖아. 1번 문제. 야, 1,3을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했대. 누구니? 정답. 개 잘해요. 2번. 마이너스 2,4를 X축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대. 정답. 너무 쉽죠?
그럼 밑에 있는 문제 4번을 보기 전에 4번 위에 써 있습니다. x, y 하고 짝대기를 딱 그어놨죠? 그 다음 뭐라고 써져 있어? x 플러스 2, y 빼기 2 라고 써져 있네요. 맞습니까? 자, 이 기호가 무슨 표현인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인 거야. x, y라고 써져 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서 생각해야지. x, y 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좌표 평면에 x, y라는 점이 있어. 근데 그 점이 화살표 삑 이렇게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옮겨갔어요? x 플러스 2, y 빼기 5로 옮겨갔어. 됐음? 그 말은 무슨 뜻일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고. 됐죠? 이 표현을 기호로 쓴 겁니다. 그러면 4번 문제 볼게. 1,1이 다음과 같은 평행이동에 의해서 이동할 거야. 그럼 1,1의 좌표는 뭐로 바뀔까? 정답. 됐죠? 3, 마이너스 4입니다. 끝. 그럼 밑에 있는 마 3,2는 뭐로 바뀔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끝났죠? 이런 겁니다. 점의 이동이라는 건 너무 단순함. 그럼 우측에 있는 8번으로 가서 다시 이번엔 다음과 같은 평행이동을 할 겁니다. x, y라는 이 점이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는 점으로 이동을 했대. 그럼 이 말을 보면서 생각하겠지.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됐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나는 그냥 이렇게 써요. 어차피 평행이동은 x축과 y축의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밖에 움직이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x, a, y, b 콜론을 써서 그냥 씁니다. 그렇게 쓰고 이동이라고만 쓰면 돼. 왜? 어차피 평행이동밖에 안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썼을 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정리해서 따로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쓸 수 있으면 써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가요. 여기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는데 3,1로 바뀌었어. 그럼 x축으로 얼마큼 간 거야? 1만큼. y축으로 얼마큼 간 거야? 2만큼 갔죠. 그럼 뭐야? a가 1, b가 2였습니다. 끝. 이렇게 하시면 돼. 자, 9번 문제 마찬가지겠죠. 0, 마이너스 7에서 2, 마이너스 2로 옮겨갔습니다. x축으로 얼마큼 갔어? 2만큼. y축으로는요? 5만큼 갔겠죠. 그럼 a는 2, b는 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점의 평행이동. 해서 점에서의 평행이동은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요. 왜? 상식이니까.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 도대체 도형의 이동은 뭐길래 비상식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거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끝냅니다.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다음 수업 때 풀 거야. 자, 도형의 이동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길래 비상식이라는 말을 했냐?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너네가 했던 짓을 정리할 거야.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원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 중심 누구니? 0,0. 반지름은 2인 원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냅다 그리면 아이고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을 내가 그렸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는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잖아. 내가 이 원을 x축과 y축의 방향으로 적당히 평행이동할 거야. 야, 예를 들려. 얘를 오른쪽으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요. 위쪽으로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면 내가 이 원을 딱 들어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올라가면 되겠지. 그럼 이때 반지름이 변해요, 안 변해요? 반지름이 변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대신에 누구는 바뀔까? 중심점이라는 이 좌표가 0,0이라는 이 중심점의 좌표가 어디로 바뀌어? 3,2로 바뀌겠죠. 왜? 점은 평행이동했을 때 상식적으로 움직이니까. 맞아? 그럼 오른쪽 3칸 위로 2칸 가면 3,2
2에 가서 이 원의 중심이 찍힐 거고 당연히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여러분들이 드립다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됐음? 그럼 이때 물어볼게.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말해주세요.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4. 됐습니까? 봐봐. 여기는 이 원이 이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을 때? 3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큼? 2만큼 이동했을 때 우리는 이 원의 방정식이 다음 원의 방정식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 있음. 두 번째,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고 꼭지점이 0,0인 2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그래프를 오른쪽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위쪽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게. 그럼 마찬가지 나는 이 그래프를 딱 들어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1칸 올리면 되겠지. 맞아? 그럼 꼭지점 0,0이 아니라 얘가 오른쪽으로 3칸, 3이 될 거고 위로 1칸 올라가서 꼭지점의 좌표는 뭐로 바뀌어? 3,1로 바뀔 겁니다. 됐음? 하나 더. 제곱 앞에 있는 이 개수 벌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이때 2차 함수 그래프 식은요. y는 꼭지점의 좌표가 3,1이네요. 2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1. 됐죠?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의 공통된 부분. 도형을 이동할 때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을 때 우린 요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해서 써주시면 돼요.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됐음? 자, x축으로 3만큼 갔어. x 대신 누구? x 빼기 3. y축으로 2만큼 가면 y 대신 누구?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요 x 대신에 x축으로 3만큼 가면 x 대신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되겠고, 그럼 y축으로 1만큼 가면 y 대신에 누구?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데 얘가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된 거지. 그래서 도형을 이동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그리고 방금 원에서도 했던 이야기 드린 거야.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했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때 도형의 평행이동부터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수학 원은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